건강하죠? 네. 이제 날마다 춥지만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운데 전리선 암을 갖고 오신 분이 계셔서 그분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분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지만 이 내용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또 우리 모두의 병이 무엇이랄지라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천년치유의 원리입니다. 오늘도 단체 카톡에 이렇게 우리 이대진 씨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좋아졌다고 이렇게 왔는데, 저한테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번에 서사욱 씨라고 아시죠? 시어머니 같이 오신 분. 그 시어머님이 당뇨 아주 심해가지고 주사도 맞고 약도 먹으시는 분이신데, 제가 여기 오셨을 때 끊으랬거든요. 그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 끊고 계셨는데 그때로부터 주사를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너무 좋아졌다고, 앞으로 주사 안 맞아도 된다고 날마다 자기가 자기 몸을 찔렀거든요. 그래서 참 아주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생활하시면요, 병의 종류와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병이든 다 낫습니다. 제 말이 너무 좀 과하게 들리죠. 어떤 병이 다 낫는다, 좀 말이 좀 과하게 들리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남자가 이제 나이가 들면요 일어나는 일인데, 남자들에게만 전리선이 있잖아요. 전리선이 비대해지면서 일어나는 것이 밤에 화장실을 가는 바람에 밤잠을 깨는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화장실을 좀 자주 가게 되고, 소변이 가늘어지고, 또 소변을 하고 난 다음에도 잔류감을 느끼고, 또 소변을 좀 참기 어려워지는 그런 일도 있고, 다 그것이 이제 남자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 전리선이 점점 비대해지기 때문입니다. 전리선 비대증은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남자들이 다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전리선이 왜 비대해질까요? 이것도 사실은 노화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식생활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식을 하게 될 경우에 전리선 비대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1900 몇 년도죠? 1921년부터 1935년까지 15년 동안 중국 베이징 의과대학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했는데, 15년 동안 중국에서는 이 전리선으로 온 환자가 단 84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옛날에 중국 사람들은 고기를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주로 채식을 했기 때문에 전리선에서는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립선에 이 비대증이 생겼다. 치료하는 방법이 뭐죠?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이제 약물로 치료하죠. 그 약물은 사실은 근육 이완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게 방광이에요. 방광. 이 오줌보죠. 방광인데, 방광에서 요로가 있어서 이제 소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들은 이 요로가에 호두알 크기만한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전리선입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비대해져서 이렇게 비대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요로를 눌러서 소변줄을 막아요. 그러니까 소변이 가늘어지고, 심지어는 소변 넣을 때 아픔이 있고, 또 때로는 소변이 안 나오고, 또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또 염증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가급적이면 수술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이 전립선을 절제를 해가지고 줄여주는 것이거든요. 사이즈를. 그러니까 레이저로 하는 방법도 있고, 다음에 직접 로봇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묶어버려요. 그래서 묶어서 이제 여러 길을 터주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 부작용이 많이 있어요. 그 부작용은 뭐냐면 성기능이 완전히 없어져 버릴 경우가 있어요. 부작용으로. 그러니까 이제 남성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수술을 가급적이면 권하지 않고요. 약물로 먼저 처리합니다. 그 약물은 이 근육을, 방광과 전립선의 이 근육을 완화시키는 거죠. 이완제. 근데 이것도 사실은 무슨 치료예요? 증상치료예요. 증상치료는 무슨 치료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약을 먹어야 돼. 근데 이 화학약품의 약을 먹으면 또 약에 뭐가 있습니까? 약에 부작용이 있어. 그래서 어지러움증이 있고 피로감을 느끼고 이런 여러 가지 약의 부작용 때문에 약 먹는 것도 문제라. 참 그래서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또 다른 자료에 보니까 이것을 운동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략근을 조는 그런 훈련, 그걸 케겔 운동이라 하죠.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해보면 아주 쉽지 않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자전거 타기 이런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스쿼트를 통해서 근육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수술해도 문제고 화학약품으로 약으로 처리해도 결국에는 부작용이 있고 하여튼 여러모로 문제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보자고요.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이 무슨 치료라고요? 그것이 바로 천년치료입니다. 천년치료, 자,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천년치료입니다. 여기서 치료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병의 증세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추적해서 그 원인에서부터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 치료의 장점은 무엇인가 하면 완전한 치료야. 재발이 없어.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전립선 비대증의 근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추적해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야기한 것처럼 노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실험에 의하면 식생활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식생활의 문제냐, 다음에 흡연이 문제냐, 뭐 다 영향을 미치는데 식생활, 다시 표현하면 육식을 하게 될 경우에 전립선 비대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자,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전립선이 비대해지고 이것이 더 나아가면 이제 전립선 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립선에 대한 그 표지자 수치라고 하는 것은 피 검사를 해보면요, PSA라고 하는 수치로 확인하죠. 예, 암 표지자도 PSA입니다. 그런데 얼마를 기준으로 위험하다 하느냐면 4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4가 넘으면 전립선 비대뿐만 아니라 암 환자들은 6 이상이 되죠. 사실은 6, 7 이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채식만 했거든요. 매년 혈액 검사를 합니다. 저는 PSA 수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0.63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채식을 하는 사람은 전립선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어. 그래서 이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 치료하는 근본적인 치료는요, 여러분의 식생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립선에 좋은
음식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양파와 마늘입니다. 양파와 마늘이 우리 전립선에 굉장히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콩 종류. 여러분, 콩이라 하면 콩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겠습니까? 우리 뭐 매주 쓰는 매주콩, 흰콩, 대두라죠. 대두도 있고, 콩나물 콩도 있고, 다음에 또 진눈박이 콩도 있더라고요, 요즘. 다음에 병아리 콩도 있고, 강낭콩도 있고, 콩 종류 많죠. 그뿐만 아니라 또 뭐도 콩이지 아십니까? 녹두도 콩이더라고. 녹두도요, 콩 종류고요. 팥도 콩 종류야. 그런데 콩보다도 단백질이 더 많은 것이 팥이더라고요. 이야, 참 놀랍죠. 그래서 콩류라면 우리가 일반적인 두부에 먹는 콩뿐만 아니라 팥, 다음에 녹두, 다음에 뭐 등등 이런 콩 종류가 이 전립선에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아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시. 하루에 3숟가락씩 아마시를 밥 먹을 때 먹으면요, 실제적으로 이 전립선의 이 비대증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또 전립선 암이 쌓여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아마시는 그래서 사실은 기름을 짤 수 있는 기름 가운데 가장 좋은 기름이 아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실험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실험을 했는데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은 딘 오니시라는 의사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심장 전문의입니다. 심장에 대한 전문의예요. 그래서 1990년에서 190년에 195명의 심혈관 질 환자들에게 실험을 했어요. 온전한 채식을 포함한 생활습관 개혁으로 치료를 해보니까 195명 가운데 74%가 심장 관련 질환이 낫는 놀라운 결과가 났습니다. 심장 질환이 뭐와 관계 있어요? 결국에는 식사와 관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하고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암도 식사를 기억하면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암을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그룹으로 했는데, 특별히 전립선 암이 걸린 사람을 기준으로 미국의 표준 식사하는 암 걸린 사람과 다음에 온전한 채식 식사를 하는 전립선 암하는 두 그룹을 나눴습니다. 이 미국의 표준 식사라는 것은 뭐냐면 미국 사람이 일반적으로 먹는 식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동물성 식품이 20% 이상입니다. 보통 한 25% 먹어요.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육식을 하는 그룹과 쉽게 표현하면 완전히 채식하는 두 그룹으로 비교해서 해보니까 이와 같이, 자, 표준 식사는 원래는 이제 6.36 PSA 수치가 6.36에서 출발했는데 표준 식사하는 그룹은 6.74로 더 증가했습니다. PSA 수치가. 그런데 온전한 채식 그룹은 5.98로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식사가 전립선에 아주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전립선에 지금 암이, 이 빨간 게 암입니다. 암인데 이렇게 식사를 하니까 암 사이즈가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이야, 놀랍죠? 그래서 이 특수 촬영으로 이 전립선 암을 이렇게 1년간의 채식으로 1년간 채식을 하니까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 선생님도 계속 채식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하면 전립선 암 낫습니다.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우리가 상담하면서 기도했는데 김세님 딱 보니까 뭐 속에 있는 거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깥에 나타나는 혈색 그리고 활동하는 것 본인의 몸 컨디션 볼 때 현저하게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암도 사이즈가 줄어들든지 점점점 이렇게 치유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간암, 위암으로부터 해가지고 또 전이돼가지고 간암 이제 말게 됐어. 병원에서는 한 달밖에 못 산다 했나? 세 달밖에 못 산다 했나? 한 달밖에 못 산다는 사람 세 달이지, 세 달. 이거 왔어요. 걷지도 못해. 밥도 못 먹어. 설사만 짝짝하고 사람은 빼짝 마르고. 이곳에서요, 세 달 있으면서 완전히 나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요. 나중에 이제 봄 되면 여러분이 이제 산으로 제가 인도할 텐데 이 산으로 쫙 가면 1시간 반 갔다 오는 그 정상 코스가 있거든요. 저 가다 보면 중간에 좀 가팔라요. 막 다람쥐처럼 왔다 다녀요. 다람쥐처럼. 여러분 이 천연치료는요 굉장히 파워풀한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치료법이고 부작용이 없어. 여러분이 만약에 수술하고 항암 주사 맞고 방사선하고 한다면요 그 치료하는 과정이 여러분에게 어떤 과정입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삶의 질이 뚝 떨어지잖아요. 여기 있으면서 여러분 힘듭니까? 아픕니까? 날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좋은 치료법이냐고요.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그래요. 잘 몰라서 그렇겠죠. 자 여기 보면 딘 오니시 박사님이 연구했습니다. 전리선암 세포가 자라는 패트리 접시 이제 실험실 접시에 미국 표준 식사를 한 그룹에 피를 딱 떨어뜨리니까 이 전리선암 세포가 줄어드는데요. 9%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간 온전한 채식을 한 그룹의 피를 딱 떨어뜨리니까 70%나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와 같은 건강 식사를 하고 건강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피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암이 살지 못하는 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피가 이렇게 바뀌면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암이 어떻게 될까요? 다 치료돼 버려. 보세요. 지금 피만 떨어뜨려도 지금 암이 그냥 줄어들어 버려. 그런데 여러분의 피가 이렇게 날마다 바뀌잖아요. 바뀌면 여러분의 있는 몸에 있는 암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줄어들고 죽고 한다는 거죠. 자, PSA가 줄었다는 것은 전리선암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있네. 평생 채식한 사람은 PSA 수치가 0이거나 아주 낮은 1이나 2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해보니까 0.63이 나왔어. 여러분이 채식하면요 전리선암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음식으로 말기 전리선암 치료할 수 있는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음식으로 여러분의 전리선암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험인데요. 여기 보면 전리선암 발생 보면 미국, 스웨덴, 오스트리아 쭉 나오죠. 나라마다. 이게 뭐냐면 미국 사람이 전리선암 발생이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스웨덴 사람, 제일 적은 사람이 중국 사람. 근데 이게 무엇에 따르냐면 그들의 식생활 패턴이 얼마나 고기를 많이 먹느냐에 따라서 전리선암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중국 사람 고기를 거의 못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식과 반대되는 채식을 더 많이 먹는 동양권의 국가들의 전리선암 발생률이 제일 낮았습니다. 이 통계 연구는 연구 대상의 사람들의 생활습관, 음식, 흡연, 활동, 성생활, 직업 이와 같은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연구해봤는데 음식을 뺀 다른 생활습관은 전리선암의 발생과 거의 상관이 없었다. 그래서 전리선암은 무엇과 관계있다? 음식과 관계있다. 그러면 전리선암이 걸렸다면 뭐만 바꾸면 고쳐진다? 그렇게 결론 나오죠. 자, 그래서 딘 오니시 박사의 연구 결론은 이것입니다.
1년간 온전한 채식을 하는 생활 습관으로 바꾸었을 때 전리선 암의 진행을 되돌린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온전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의 피는 거의 8배나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이 실험은 전리선 암 초기 환자로서 아직 다른 데 전이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암이라는 게 이것입니다. 한 부위만 있는 것은요, 그냥 전리선암, 폐암, 위암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위암이 간으로 전이됐다. 이러면 그것은 말기암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전이됐다는 것은 전부 다 말기암 환자야. 그게 크든 작든 관계없이. 이거는 뭐냐면 전리선암만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말기 환자, 다른 데까지 막 전이된 이런 사람도 효과가 있을까? 이거예요. 그래서 딘 오니시 박사가 계속해서 연구했습니다. 자, 18에서 36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러니까 3년, 18개월, 1년 반에서 3년밖에 못 산다는 전리선암 말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중에 46세의 전신골단청 촬영을 해서 거의 모든 뼈에 암이 전이된, 그러니까 전리선암으로 시작해가지고 전이돼서 모든 뼈에 다 암이 전이된 46세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뼈를 스캔했을 때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4개월 동안, 1년 2개월이죠. 14개월 동안 채식을 계속했더니, 그리고 다시 찍어보니까 전이되었던 모든 암 증상이 다 사라져버렸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어머니 완전 온몸에 암이 전이돼가지고 의사는 이제 1개월밖에 못 산다 하는 거 우리 집으로 모셔왔잖아요. 와가지고 식사를 완전히 바꾸고 날마다 이곳에 사는 뉴스타트를 딱 하니까 일주일 만에 그러셨어. 그리고 1년 동안 얼마나 잘 사셨는지. 그러니까 참 놀랍지요. 그를 고치려고 만약에 수술한다 해보십시오. 수술하고 방사선하고 항암주사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다시 말하면 상당히 많이 뼈로 전이된 암인 경우에도 온전한 채식을 하면 저들의 생존율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그런데 이 환자를 계속 추적했습니다. 자, 추적해보니까 채식을 14개월 한 후인 1982년 11월에 뼈 스캔에서 완전히 암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 나았다는 생각으로 84년 한 2년 후부터 4년, 5년, 6년, 7년 4, 5, 6, 7 4년 동안 육식을 계속했습니다. 다시 이제 육식을 돌아갔어. 식사를 바꿨어. 옛날 먹고 싶은 대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7년 12월 뼈 스캔에서 암이 여러 뼈에 다시금 재발된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식사를 바꾸면 병이 낫고 다시 돌아가면 다시 병이 나고 그렇습니다. 정직하죠. 그러니까 우리 김 선생님도 이제 이곳에서 이제 암이 다 나았다 해가지고 아직 난 다 나았다 해가지고는 다시 예생활로 돌아가시면 안 돼. 이제 그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 사모님과 같이 열심히 교회 나오면요 자연히 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전리선 암이 전이된 상태에서 채식을 할 경우에는 어떨까? 자, 전리선 암이 전이된 말기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이 환자들은 전리선 암이 너무 커서 전리선을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PSA 수치가 수술 후에도 계속 PSA 수치가 증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발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온전한 채식, 이게 보면 고섬유질 식사,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섬유질이 많은 식사, 이제 야채를 많이 먹는다는 거죠. 다음에 통곡식, 그러니까 현미밥, 통밀빵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콩 종류, 우리가 먹는 것처럼 두유, 순두부 이런 걸 많이 먹고, 신선한 푸른 채소, 황색 채소, 이 당근이라든가 이런 당근이요, 이 참 좋죠.
다음에 과일, C. 정제된 음식과 가공식품. 이건 뭐냐면 이 캔이라든가 이 파는 것들은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신빵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음에 커피를 금하고. 이렇게 이제 온전한 채식을 하는 했단 말이에요. 하니까 그 결과 10명 가운데 자, 잘 보세요. 2명은 채식 후에도 더 많이 PSA가 증가했다. 이렇게 했는데 더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8명은 암 성장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8명 가운데 3명은 암이 확 줄어들었다. 그러면 퀘스천 마크가 붙죠. 10명 가운데 8명은 다 좋아졌는데 이 두 사람은 왜 더 나빠졌냐 이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잠은 어디서 가서 자느냐면 집에 가서 자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 와서 있는 동안에는 이대로 다 식사도 하고 다 해. 그러나 잠은 집에서 자고 아침에 오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집에서 뭘 했는지는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두 사람은요 반드시 집에 가서요 엉뚱한 짓 한 거야. 확실합니까? 예. 여러분 정직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섬유질 섭취와 PSA 수치와 상관관계를 보면 온전한 채식을 하는 그룹의 섬유질 섭취량은 하루에 31에서 59mg이었습니다. 이 섬유질 섭취량과 PSA 수치의 관계를 실험한 결과 섬유질 섭취량이 많을수록 PSA 수치는 낮아졌다. 그러니까 이 전리샘 환자는 무엇을 많이 먹어야 되냐면 야채를 많이 드셔야 돼요. 답이 나오죠. 다음에 매사추세츠 대학과 샌디에고 주립대학에서 연구했는데 자, 매사추세츠 대학에서는 온전한 채식을 4개월간 하게 했을 때 상당히 진행된 전리선 암도 진행이 느려졌다. 다음 샌디에고 주립대학에서는 더 많은 전리선 환자를 실험했는데 6개월간, 4개월에서 6개월 더 길죠. 6개월간 온전한 채식을 하게 하니까 수술,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계속해서 PSA 수치가 증가하는 환자들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4% 감소하고 채식을 한 환자들은 PS 수치가 4% 감소했다. 그런데 채식을 하지 않는 환자는 6% 오히려 상승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연구 결과 많은 연구들은 온전한 채식이 확실히 이러한 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적어도 성장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학자들은 온전한 채식은 암이 자라는 것을 되돌릴 수 있으며 암이 완전히 없어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누가요? 이 실험들을 통해서 학자들은 식사를 바꾸면 암은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나요? 이곳에 와서 여러분 경험해 보니까 그렇겠죠? 예. 날마다 여러분의 피부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예. 바깥에 이것이 달라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속도 달라지겠죠? 예. 자, 다음에 전리선 환자가요 아주 결정적인 음식이 있습니다. 그건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요 전리선 환자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리선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남성에게 가장 좋은 과일은요 토마토입니다. 전리선이 아주 좋기 때문입니다. 자, 토마토에 이게 빨간 색깔이잖아요. 이것은 라이코펜이라는 팔토케미칼 화학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자연 화학물질인데 이것이 바로 항암제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리선 암의 아주 결정적인 항암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이코펜이 이제 항암물질을 가지고 이것을 화학약품으로 만들 경우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암물질도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머리를 쓰느냐면 그 분자 구조를
이제 발견해가지고 그걸 화학약품으로 약을 만든단 말이에요. 약을. 이게 바로 보조식품이야. 그런데 그래서 돈 벌려고 만들죠. 근데 이 보조식품을 만든 이 알약을 먹으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매도, 우리 젊은 청년도 뭐 오메가3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보조식품을 먹더라고. 다 끊어놨습니다. 그요, 돈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 영양 있는 이런 양분은요, 어디서 섭취해야 되느냐면 음식에서 섭취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머리를 써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또 사서 있는 입장, 먹는 입장에서도 뭐냐면 얼마나 간단해. 자, 오히려 이런 정제, 약으로 만든 것을 많이 먹으면 암이 더 잘 자란다는 사실을 또 나타났어. 그래서 항산화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산화제라는 사실이 밝혀졌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면 다 약근을 하죠. 어떤 사람은요 한약을 잔뜩 지어가지고 오신 분도 있어. 그래가지고 한약을 몽땅 다 빼앗아가지고, 빼앗는 게 아니지, 자발적으로 이제 내도록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관한다 했거든요. 이분이 한 3달 계셨습니다. 3달 계셔가지고 처음에 오셨는데 표정을 보니까요 내일 죽으실 표정이야. 눈썹은 이렇게 쭉 양쪽에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입도 이렇게 탁 내려가고 모든 게 이 세상이 불만투성이에요. 3개월 계시는 동안 이분이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근데 이분이 돈은 많아가지고 이제 자식들이 다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비싼 한약을 막 잔뜩 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말씀드려서 다 보관한다 했는데 집에 갔을 때 이제 3개월 있다 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건강해지셨어. 한약 내놔래. 그래서 찾아드리겠다고. 보니까 한약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어디 놨던지도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못 드렸어. 여러분 하여튼간에 이것이 하실 때 뭐 들고 오시는 보조식품, 뭐 몸에 좋은 것 이런 것들요 다 저한테 다 반납하십시오. 가실 때는 제가 찾으면 드리고 못 찾으면 못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 할지라도 약으로 만든 것보다 음식 전체를 먹는 온전한 채식이 진정한 암 치료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라이코펜, 토마토에 있는 이 빨간 색깔 내는 이 파이토케미칼 라이코펜은 토마토를 생으로 먹었을 때보다 토마토를 열에 가열해서 요리해 먹으면 그 성분이 더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경우예요. 또 당근도 보면 당근은 무슨 성분이 많아요? 주황 색깔이. 당근 주황 색깔 무슨 성분이 많아요? 예? 베타카로틴. 그것도요 요리해서 먹을 때는 더 성분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은 요리해서 열을 가하는 것이 더 성분을 향상시키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생으로 먹는 게 더 좋은 것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전리선암 32명의 환자에게 절제술을 받기 전에 토마토 소스를 사용한 파스타를 3주간 먹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혈중 PS 레벨이 17.5%나 떨어졌다. 강력하죠. 예. 이 토마토로 만든 이 모든 음식은요 전리선암 환자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식사할 때 보면 날마다 토마토 나오죠. 생으로 나오든지 뭐 숲으로 나오든지 오늘은 또 렌틸콩으로 해가지고 또 함께 또 나왔죠. 여러분 맞든 날마다 토마토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기는 작년에는 이 넓은 밭에 콩을 심었단 말입니다. 콩을 심었는데 수확량도 약을 안 치니까 수확량도 별로 안 나오고 일은 엄청 일이 많고 그래서요 올해는 토마토 농사를 쫙 달려면 이 하우스를 다 지어가지고 토마토 농사를 쫙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마다 토마토 실컷 드시게 요리를 해드리고 가실 때는 토마토를 사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많이 드시도록. 자, 매일 토마토 소스를 먹는 치료를 했을 때 전리선암 수치는
1%나 떨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토마토에는 라이코펜뿐만 아니라 카로테노이드, 파이토후루엔, 파이토N을 포함하고 있어 전립선 조직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많은 파이토케미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거 안 좋습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우리가 뭐 유리병에 토마토 주스, 토마토 소스는 그래도 토마토 사용했겠네. 토마토 주스 이런 것은 가급적 드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보다 좋은 거는요, 토마토를 직접 이제 국을 해서 드시든지 아니면 생으로 드시든지 그게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이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식물은 바로 이와 같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온전한 음식, 이게 완전한 채식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설계하신 이 음식을 먹으면 첫 번째는 병이 안 걸리고, 두 번째는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다시금 이 식사로 돌아가면 우리의 모든 병은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의 법칙들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 날마다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건강을 다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여서 우리의 질병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능력자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았던 모든 것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것을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삶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